네, 쇼미더머니 스탁 시즌2 오늘의 적봉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모든 분들 계시면요. 지금 바로 핸드폰 카메라 기능 스캔하시고 1298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 지금부터 종목 상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서남이라는 종목을 신청해 주셨네요. 아침님의 사연입니다. 5,290원에 10% 비중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지금부터 서남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네. 지금 딱 차트를 보셨을 때 한마디로 좀 어떻다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을까요? 이 종목은 지금 저점에서 한번 흔히 말하는 데드캣 바우스라는 표현을 좀 쓰거든요. 한 번 정도는 튈 수 있는 그런 자리. 가능성 있다. 네. 다행인 거는 뭐냐면 우리 사신 가격이 매수하신 가격이 5,290원이면은 솔직히 잘 사신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이 종목의 고점이 얼마냐면 15,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5,000원 사신 분 분명히 계실 거고요. 10,000원에 사신 분도 계실 거고요. 9,000원, 8,000원 사신 분도 엄청 많을 겁니다. 특히 주가를 제가 봤을 때는 한 8,000원에서 10,000원쯤에 들려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은 벌써 마이너스 50%예요. 반토막이에요. 그런데 5,290원에 들어가셨다는 거는 나름 그래도 어떤 저점에 대한 개념이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시간의 거래를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이쪽 들고 계신 분들이 오늘 장 후반부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의 거래 살짝 보여드리면은 시간 외 거래에서는 3% 정도 올라가면서 종가, 시간의 종가로는 5,350원으로 매수가보다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내일 오전장에는 한번 단기 정도 이렇게 뜰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져서 내일 올라가면은 잘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일단 저는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나오는 반등은 지금 요 종목이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잖아요. 초전도체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렇게 올라간다기보다는 단순한 어떤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쪽의 일정을 보니까 다음 달 초가 되면 초전도체에 대해서 또 많은 것들이 더 밝혀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면 뭐 이번 달 말까지 보셔도 되지만 웬만하면 저는 그냥 수익이 났을 때 그냥 짧게라도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종목이 너무 잘 가서 조금 더 가져가 본다 하신다면은 한 6,000원 언저리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 일단 수익 나면은 이 종목은 정리를 하자. 그리고 이번 주 내일부터 해서 이번 주 안에 좀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상승 가능성도 좀 있으니까 6,000원 언저리까지는 좀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일단 기술적 반등이 오면 그때 좀 탈출하시는 전략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잡채님의 사연입니다. JLK 종목이고요. 31,200원에 비중 20%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살짝 지금 손실폭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고민 좀 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보셨을 때는 본전까지는 그래도 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인공지능이 좋지만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구나. 아까 전에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도 보여드렸지만 네네. 차트가 너무 비슷하거든요. 그러네요. 최근에 고점을 기록하고 떨어지고 있는 게 대부분 AI 인공지능 관련주의 흐름이고 물론 오른 것도 있지만은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이 연초에 얼마였냐면은 지금 제가 주가를 보니까 연초에 3,100원짜리였네요. 그러면은 지금 39,000원 갔다 왔으면 10배를 찍고 지금 내려오는 중이에요. 지금도 10배예요. 지금 37,700원도 연초 대비하면 9배, 10배 수준이에요. 그럼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그 확률 자체가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에코프로도 지금 10배 올랐는데 뭐 거기서 더 간다는 얘기도 있지만 요즘에 좀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정도 왔으면은 솔직히 이 종목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31,000원 뭐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온다면은 저는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면서 인공지능 쪽에 대한 관심들이 좀 더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은 항상 호재 나올 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호재 나오면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JLK는 웬만하면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가급적이면은 내일 모레 안에 조금 손실이 있으시더라도 뭐 손실폭이 그렇게 지금 커 보이진 않아요. 해봤자 마이너스 5% 미만 쪽인 것 같으니까 빨리 정리하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인공지능주가 또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 종목을 살짝 교체하시면은 여기서 났던 손실 정도는 저는 메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목 교체, 다른 종목을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좀 정리하시고 어떤 종목 그러면 다시 재매수해야 되나요 하신다고 하면은 오늘 밤 9시 포털 검색창 슈팅 스택 검색하셔서 적풍 전문가님의 강의를 들어보시면 온라인 방송에서 좋은 종목도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는 물리기 전문님의 사연입니다. 야, 이게 뭐 이분만의 사연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텐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15만 원의 비중 40%입니다. 가장 고점에 사셨어요. 가장 핫할 때 아마 들어가신 것 같은데 주가가 떨어지는 칼날이라 진짜 보유자분들 가슴 아프거든요. 근데 또 네. 어떤 분들은 로봇즈는 장기적으로 보는 거지 단기로 보는 거 아니다. 그러기엔 주가 차트가 너무 빠르게 빠지니까 올해만 3배로 오른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겁니까? 장기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연 단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연 단위까지. 네, 한 2년 뒤, 3년 뒤를 보신다면 더 좋은 금액으로 팔 수 있긴 할 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또 시간에 대한 기회 비용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15만 원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말씀하신 대로 올해 연초 대비해서 지금 3배에서 4배 정도 올라온 상태인데 여기에서는 떨어질 거에 대한 생각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40% 비중이면은 작은 비중이 아닌데 들어갈 때 이미 현 주가가 연초 대비 어느 정도 올랐구나라는 거를 인지하고 들어갔었을 것이고 큰 비중이 들어갔으면은 이제 앞으로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올라갈 때에 대한 계획은 아마 많이 세워두셨을 거예요. 수익이 5% 나면은 이만큼 챙기고 10% 나면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빠질 거에 대한 대처는 아마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갔을 때는 웬만하면은 조금 주가가 좀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시면은 정리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차트가 보통 많이들 얘기하시는 차트예요. 흔히 보통 이제 뭐 쌍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2번의 봉이 이렇게 생겼는데 공교롭게도 그 가격대가 비슷한 가격대에서 봉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물린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이렇게 물린 사람들이 많은 가격대는 나중에 주가가 올라갈 때 부딪히는 저항선이 돼서 못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우리 물리기 전문님께서 물리신 그 15만 원대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물린 가격대예요. 왜냐면 그때 로봇주에 대해서 뭐 삼성이 투자하는 사업이다. 또 우리나라 LG도 하고 있고 막 이러면서 그때 분위기를 엄청 띄우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만약에 15만 원까지 올라가서 팔기를 원하신다면 계좌를 좀 잠깐 닫아 놓으셨다가 한 1년 뒤에 열어보시는 거 어떨까 싶고요. 그때 돼서 만약에 주가가 한 4만 원, 5만 원까지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단가 낮춰놓고 또 1, 2년 뒤에 열어보시면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정말 길게 전략을 세우신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시라면은 지금 비중을 조금 줄여놓으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한 11만 원, 잘 가면 12만 원, 그 정도까지는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저는 비중 축소, 절반이라도 좋으니까 조금 손실을 감내하시더라도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항상 또 비중 축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2년 정도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럴 만한 금액이 지금 아니에요. 빠르게 돌려야 돼요 하신다면은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습니다. 살펴보면은 주식 투자가 좀 희망회로만 돌리는 게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도 항상 생각해 놔야 된다는 건 오늘의 또 배움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희망님의 사연입니다. 한운 시스템 1,10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살짝 꿍은 손실폭이지만 아까 사연자분의 만큼 손실이 좀 크지는 않아요. 고객사 다변화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니 참 뭐 이거는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또 생각들도 드네요. 이 종목이 이제 옛날에 그 한라공조였다가 이제 이름이 바뀐 그런 회사인데 이제 자동차 그 부품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의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회사예요.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은 이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기업이 아니라 좀 약간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시면은 2018년도하고 19년도까지는 좋았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거기서 갑자기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4천억대에서 3천억대로 깎였고요. 21년도 들어가지고 조금 복구하긴 했는데 작년 22년도에 와장창 깨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뭐 글로벌 이슈 때문이겠죠. 그리고 나서 올해 2023년도부터 다시 실적 정상화로 가는 과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되게 잘 나와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걸로 현재까지는 전망이 되고 있고요. 내년, 내후년까지 꾸준히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이라서 장기 투자하시면 저는 분명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종목은 그 위아래 주가의 변동폭을 봤을 때 아까 봤던 그런 가벼운 테마주들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갔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5배, 6배 갈 때 이 종목은 한 50%, 100% 정도 가는 게 한계인 종목인 좀 묵직한 종목입니다. 국민연금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하신다면 좋을 것이고 길게 보신다면 저는 일단 13,000원, 4,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14,000원부터는 약간의 저항 물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현 구간 대비해서 최소 30%, 40%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니까 그대로 쭉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쭉 들고 가도 괜찮다라는 또 긍정적인 시각의 측면으로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종목 좀 희망으로 돌려도 괜찮겠네요. 자, 그동안 또 여러분들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또 언제든지 저희 생방송 중에 종목 상담 해드릴 테니까요. 샵 3772번 뭐 적풍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요. 뭐 종목명 여러분들에 대한 고민 상담도 좋지만 종목 맞춰주세요. 공략주 힌트 저희가 아까 드렸는데 저 알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종목명을 지금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공략주 종목에 대해서 얼마나 또 수익률 많이 날까도 궁금하실 겁니다. 수익률 현황들 화면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풍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체리브로입니다. 7월 5일에 매수를 했던 종목 중 하나인데요. 7월 18일 1985원까지 꽝충 뛰었던 이 종목, 지금 고가 수익률은 24.61%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7월 19일에 핌스라는 종목입니다. 18일에 무상증자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흐름 보시면 최고가 수익률 18.91%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련한 이슈들은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이어지는 웰크론한텍은 7월 12일입니다. 15%대 수익률, 셀바스 AI 역시도 15%대로 강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팅크웨어 역시도 8월 8일에 매수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계속해서 수익률이 잘 가고 있네요.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수익률이 워낙 좋다 보니까 하나씩 세부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셀바스 AI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8%로 8월 1일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전문가님, 셀바스 AI 같은 종목 뭐 계속 가져가도 괜찮은 건지, 실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는 거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그쵸. 종목이었다가 최근에는 좀 주춤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나서 바로 이제 다음 날 급등을 해가지고 거의 뭐 단기적으로 많이 우리가 수익을 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지금 현 시점에서 언급을 좀 드리는 이유가 셀바스 AI와 최근에 셀바스 헬스케어가 주가가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헬스케어 쪽에서 오늘 좀 괜찮은 반등된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 이슈들이 만약에 다시 한번 엔비디아를 통해서 화제가 된다고 하면 현재 약간 눌려있는 주가 부근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반등을 해서 최근에 만들었던 고점인 27,000원 언저리까지는 한 번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되돌림 파동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서 셀바스 AI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지난번 제가 추천했을 때 그때 방송에서 가지고 나왔을 때 그때 가격이랑 지금이랑 비슷해요. 그때도 한 22,000원, 3,000원 그쯤 보고서 방송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또 그 금액대에 왔으니까 한 번 더 공략해 보셔도 저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이제 이번에 상승은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짧은 반등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전략 통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들이 좀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또 저희 추천주 중에 인공지능 관련주에 있어서 한번 짚어드렸고, 지금은 단기 반등 한 차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이버스 AI까지 얘기 들어봤고요. 7월 19일에 핌스라는 종목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19.91% 거의 뭐 20%에 가까운 고가 기준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무상증자라는 것을 8월 4일에 발표를 했고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8월, 9월이 12일이죠. 신주의 상장 예정일, 핌스의 신주 상장 예정일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관련해서 좀 주가량은 좀 어떻게 연동되는지 그리고 이런 이슈들이 어떻게 또 영향을 보여주는지 이런 것까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제 무상증자를 이번에 했다고 했는데 무상증자가 사실 엄청 막 큰 이벤트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딸이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뭐 조삼모사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투자자들은 어쨌든 현 시점에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 변화를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되게 좋은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가들이 막 출렁거리는 현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무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그냥 가만히 들고 계셨던 분들은 갑자기 영문도 모를 채 계좌에 갑자기 손실이 엄청 크게 찍혀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갑자기 아침에 급등을 해서 이게 뭐 무슨 일인가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족했던 여러분 계좌의 그 마이너스 구간은 앞으로 들어오는 주식이 공짜 주식이 채워줄 거거든요. 지금은 마이너스이시지만 앞으로 들어오는 주식이 채워지면은 거기서 플러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식을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당연히 지금은 가지고 있는 주식에 갑자기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 됐으니까 손실 구간이 크게 나오는 거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오는 주식이 여러분 손실을 메꿔줄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번에 8월 18일 날 파는 게 좀 좋기는 했었어요. 그렇지만 뭐 나머지 이제 큰 물량이 더 들어오니까 그때 같이 저는 같이 매도했으면 좋겠고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보유하시면 되니까 제가 노란 톡방을 통해서 매도 타이밍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또 한번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게 실적이거든요. 시장이 안 좋거나 불안할수록 실적의 주목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실적도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하락은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희 공개 방송과 노란톡방 꾸준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쭉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또 얘기 전해주셨어요. 다음으로는 2차 전지하면 또 엔캠 안 볼 수가 없는데 2%대 오늘 강세입니다. 사실 이런 종목을 뭐 전체적으로 좀 모아나가면 뭐 정보 좀 돌파 나중에라도 좀 오지 않을까 분위기상 좀 그런 기분들도 들잖아요, 전문가님. 네. 이런 차트는 좀 모아가기 좋은 종목인가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원래 처음에 들었을 때도 약간 한번 빠졌다 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실적이 기대치는 여기에 있는데 실적은 요만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쉬움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떨어지면 잡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얼마 전까지 흐름으로 나온 거예요. 실적 발표 나오고 지난주에 매도 좀 나오고 이제 이번 주 들어가지고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요즘 오르는 종목도 있고 좀 애매한 것도 있어요. 오늘 보니까 포스코 DX는 올랐는데 금양은 빠지는 등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오르고 내리는 게 서로 막 차별화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셔도 돼요. 엔캠은 지금 현재가 들어가셔도 되고요. 예전에 제 방송 보고 사신 분들은 그냥 손실이 있더라도 그냥 들고 계셔도 됩니다. 그만큼 지금 저점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서 걱정 없이 홀딩 끌고 가시면 되겠고 이번에 2차 전지 랠리를 그렇게 많이 타지는 못했어요. 이 회사가. 그 부분이 저도 아쉽긴 한데 이거는 다가오는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이 해결해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번 2분기 실적이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미 다 저는 선반영이 돼서 이미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잘 한번 끌고 가 보시죠. 이런 차트가 여러분들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적지 않나 또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지금이라도 신규 매수는 충분히 엔캠 괜찮을 거다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웰크론 한탁입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양봉 캔들이 좀 많이 나타나면서 전문가님 이런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움직임들은 뭐 매수 매도도 좀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도 드는데 엔캠이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꼬리만 빼면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차트도 신규로 좀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다라고 보시는지 좀 아니다 다른 시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오늘 장중에 갑자기 좀 올랐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수처리 관련주라서 올랐었어요. 지금 일본이 오염수 방류 일정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들을 발표하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막 뭐 수산주부터 해서 소금 관련주, 막 음식료도 다 올랐거든요. 제가 사실 예전에도 몇 달 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했던 종목들이 오늘 많이 올랐는데 웰크론한텍도 수처리 관련주라서 그 부분이 좀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웰크로난텍이라는 종목 자체가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신용이 좀 높은 종목이에요. 지금 신용 잔고가 지금 6.7%면은 이 종목을 거래하시는 분들 중에 신용으로 단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오르면 파는,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이런 매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추세를 잡지 못하고 조금씩 이제 밑으로 이제 밀려가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께 추천했던 가격이 7월 중순쯤이니까 그때 금액으로 계산하면은 4,700원대 이 정도, 그 정도 금액대에서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5,000원 이상의 수익 구간은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샀던 금액을 기준으로 잡으시고 그 이하에 들고 계시는 분들이면 괜찮고, 만약에 그보다 비싸게 샀다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려 보시면은 그래도 본전까지는 올 것 같은데, 지금 5,000원이 굉장한 매물대예요. 5,000원. 5,000원을 뚫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5,000원 밑으로 단가를 낮춰놓으시면은 탈출하시기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들어가서 공략을 하고 계신다면은 5,000원을 목표가로 잡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000원이 좀 기반이 될 것 같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팜맵신까지 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뭐 피드백 주신다면 어떤 부분들 좀 주고 싶으세요? 네, 앞서 제가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들 보면은 대부분 추천드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제가 1차 목표가는 대부분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보실 분들은 어디까지 보세요라고 이제 추가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는데, 팜앱신이 유일하게 그 1차 목표가 도달 못한 종목이에요. 대부분 종목들은 다 잘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저도 아쉽고 잘 됐으면 하는데 아직도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가져오게 됐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팜앱신이 잘 가다가 이제 3자 배당 유상증자란다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회사가 좀 뭐 돈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있었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막 돌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이제 밀린 상태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요 회사에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대주주 변경이라던가 그런 재료들이 좀 있었어요. 회사가 보통 새 주인으로 넘어갈 때 주가가 잘 가는 경우보다는 빠지는 경우들이 보통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인수자 측이 더 이 회사를 싸게 인수할 수 있게 그렇게 주가를 낮추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팜맵신의 경우도 그런 케이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많이 밀릴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회사가 뭐 적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현재 팜맵신은 그런 어떤 회사가 주인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주가의 어떤 조정 구간으로 보여지고 2,000원대 부근에서는 자리를 잡고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추세를 돌렸다, 확실하게 돌렸다는 추세가 확인이 되면은 여러분들께 바로 우리 노란톡방이나 또 우리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종목 역시 보유하신 분들은 노란톡방과 우리 공개 방송을 꾸준히 지켜보고 계시면은 제가 이때다 싶을 때 바로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때다 할 때 팜앱씨는 전략을 주시는 걸로 한번 결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략주에 대해서는 AS 저희가 좀 봐드렸고요. 더불어서 여러분들 뭐 히든 공략 첫 번째 AI 솔루션 챗봇 1위 기업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힌트가 좀 어렵죠. 두 번째 힌트 저희 좀 드릴게요. 어떤 힌트 좀 들고 오셨을까요? 요거는 작년에 우리 그 드라마 재벌집 막내들 재밌게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아실 만한 종목이고요. 두 번째 힌트는 닷컴 버블의 과거 주역이었던 종목.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아실 거예요. 사명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이름은 땡땡 기술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아마 아실 것 같고, 아시는 분들은 바로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닷컴 버블의 주인공 구땡땡 기술, 이렇게 또 힌트를 주셨습니다. 아시는 분들께서는 바로 핸드폰을요, 여기 카메라에 갖다 대주시면 됩니다. 그냥 갖다 대느냐, 카메라 기능 있잖아요. 사진 찍는 기능 클릭, 그리고 렌즈 가까이, 그리고 링크 나올 거예요. 링크 눌러서 들어갈 때 지금 참여 코드가 있습니다. 1298번 누르고 들어오셔서 정답 바로 올려주세요. 정답 맞추신 분들 저희가 선물 팡팡 드릴 예정이니까요. 추첨 통해 선물 드리겠습니다. 많이 정답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그럼 정답 저희 공개하도록 할게요.